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의 평균을 알려드립니다는 바로 IQ입니다. 평균 IQ를 시청하기 전 만약 평균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평균을 알려드립니다. 1편 순자산, 2편 연령, 3편 월급, 4편 평균 올려치기 문화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을 알려드립니다. 5편 IQ편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IQ는 무엇일까요? IQ는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적 능력 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타인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지만 IQ 테스트는 다양하고 어떤 테스트의 경우에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측정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능력만을 측정하여 각 다양한 방법으로 IQ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에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로 의하여 IQ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똑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Q 테스트의 종류는 스탠포드 비례 방식, 레이 분식 방식, 웩슬러식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스탠포드 비례 방식은 주로 학교 내에서 학습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으로 실시된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점점 발전이 되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지능도 평가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분식 방식은 도형 추리형을 통한 검사 방법으로 맨사의 선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IQ 테스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창의력을 잴 수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언어나 문자 없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지능을 잴 수 있으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료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레이 분식 방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웩슬러 방식이 있는데 웩슬러 방식은 병원이나 심리센터에서 자문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사 방법이며 웩슬러 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전문가가 1대1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IQ 테스트 중에 가장 신뢰가 높고 전문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IQ를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웩슬러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의 경우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 문제가 구분되어 총체적인 지능과 언어성 동작성 지능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개인의 내적인 능력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IQ의 보통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핀란드 지능 테스트 기관 윅스컴이 109개국 IQ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 112.3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 IQ 99.64보다 12점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2위는 헝가리가 111.28, 대만이 3위로 111.2, 이탈리아가 4위 110.82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10.80으로 그 다음 5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더 알아보자면 주요 선진국으로 독일이 105.23으로 23위, 영국은 97.63으로 66위, 미국은 96.57로 77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하위는 모잠비크로 이 나라의 평균 IQ는 90.06으로 세계 평균보다 9.58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IQ 점수 최고를 받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일본은 2019년에도 영국 얼스터 연구소가 발표한 국가지능보고서에서 평균 106.48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102.3으로 6위였습니다. 또한 IQ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남성의 평균값은 103, 여성의 평균값은 101로 남성이 약간 더 높았지만 남성의 경우 최하의 평균과 최상의 평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연구 방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IQ가 여성의 IQ보다 높다고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으며 IQ 테스트는 주로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뽑고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자료, 보고서를 보면 세대가 지날수록 IQ의 평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대가 지나면 IQ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독서 대신 동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었고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IQ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세대별 IQ 평균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플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IQ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멘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멘사란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안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입 조건을 하고 있는 고지능 단체에 속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멘사와 멘사코리아 모두 비영리 사단 범인이 아니라 사업 목적상 영리 활동을 하는 유한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회사로 등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영리 단체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멘사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테이블, 맨스는 마음, 맨시스는 월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멘사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테이블에 둘러앉아 모임을 갖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멘사는 90여 개국에 14만 5천 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요 회원국 기준으로 미국은 5.6만 명, 영국은 2.4만 명, 독일은 1.2만 명 가입이 되어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한국은 2,600명, 일본은 5,750명, 싱가포르는 1,400명, 홍콩은 500명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멘사에 들어가기 위한 IQ 가입 기준으로는 멘사 코리아 기준으로는 148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멘사 코리아에서 SD24를 사용하여 점수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통 상위 2%를 보았을 경우 SD15 기준으로는 130, SD16 기준으로는 132 정도라고 아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멘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IQ의 경우는 레이 분식 테스트를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IQ 웩슬러 방식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멘사 IQ 148과 156의 레이 분식 테스트를 웩슬러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일반 IQ 130, 135 정도로 해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